지방에서 위험한 게 있어요. 그러면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안녕하세요, 빌딩지연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영 맞습니다. 요즘 아파트값이 막 오르고 또 다시 부동산 시장이 꿈틀꿈틀 거리는 거 보면서 많은 분들이 되게 지금 조급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막 돈이 있는데 지금 강남은 당장 사기는 어렵고 그럼 있는 걸로 해가지고 지방이라도 사는 거를 고려하고 있는데 지방에 건물 사는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이라도는 사실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지방도 지방 나름이기 때문에. 지방에 사는 것도 사실 목적에 의해서 산다. 그러면은 뭐 안 살 이유 뭐 있어요? 강남이 좋은 건 맞지만 평택에 있어. 뭐 평택이 지방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요. 평택에 있어. 뭐 오산에 있어. 지방 아닙니다. 평택, 오산 지방 아닌데 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뭐 초중고를 여기서 다 나왔고 여기서 일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애들도 키우고 애들 다 키웠어. 그런 다음에 돈이 생겨가지고 강남에 할 수도 있지만 거기다가 뭐 사가지고 뭐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도 있고 수익형으로 좀 월세 많이 나온 걸로 내가 네. 생활도 하고 싶어. 이러면은 지방의 수익률 높은 거 사셔도 괜찮죠. 그래서 목적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꼭 안전한 시세 차이 강남이 맞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지역이 다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3년에서 5년 안에 팔 수 있는 지역이 있고 3년에서 5년 안에 판다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저희가 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강남 얘기를 하는 거고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차 한번 사셔가지고 10년 타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처럼 뭐 3년 타는 사람도 있고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지방에 사서 내가 10년 동안 그냥 월세 받고 큰 시세 차이가 없더라도 근데 오르긴 오르잖아요. 또. 근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는 없어요. 수익률도 높으면서 시세 차익이 높을 수는 없습니다. 수익률 높으면 사실 그만큼의 시세 차익은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 개인 돈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근로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이 있어갖고 연 뭐 한 5천만 원 혹은 1억 정도 이렇게 수익이 벌려.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제 개인 명의로 건물을 사서 거기에서 또 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혹은 1억이 들어와. 그렇게 되면은 그 두 개는 소득세를 같이 내야 되거든요. 합산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월세 받아서 그 개인 돈 축적하고 이 개인 돈으로 떳떳하게 뭐 내가 쓸 거 쓰고 뭐 살아가는 이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지방에서 월세 수익률 최고죠, 사실. 강남에서 어쨌든 디벨롭 건물을 새로 지어도 차익이 나면 개인 같은 경우는 또 반세금 내야 되거든요. 근데 강남에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번 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법인으로 진행을 하는데 급할 거 없고 사실 장기적으로 보고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이제 지방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지방을 사는 건 대부분 다 수익형을 바라고 사는 거잖아요. 부동산 투자에서 수익형이 더 괜찮다고 보세요? 시세 차익이 더 좋다고 보세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개인이고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하겠다 하면은 수익형을 보셔도 되고 조금 이제 공격적인 투자자의 성향이다라고 하고 이게 자금을 좀 빨리 불리고 싶다 하면은 시세 차익용 투자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사실 지금 갖고 있는 신사동, 뭐 망원동, 신촌 이런 것들 다 정리했어. 손마스터가 가끔 힘들 때 하는 얘기. 그러면은 시세 차익금까지 해서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서 원래 들어갔던 저희 원금하고 시세 차익하고 이거 만날 거 아닙니까? 반 세금 내고 개인 돈으로 갖고 와서 청주나 이런 데 가서 남은 돈 갖고 뭐 한 150억 갖고 그냥 건물 사면은 얼마나 큰 거 사겠어? 대지 막 150평짜리 막 10층짜리 건물 이런 거 두 동 사서 월세 막 다 개인 돈으로 받아갖고 그 돈으로 그냥 그 동네 내려가서 제일 비싼 아파트 사서 그냥 골프 치고 그냥 그러고 사는 거죠. 그런 것도 가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러기에는 아직 제가 하는 현업이 너무 재밌거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성향 차이인 거예요. 고객들 중에서도 지방에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많죠. 그분께서 생각하시기에 그 지방에 건물을 사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하나같이 다 그 얘기 하세요. 저희가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수백 명의 수강생분들이 오셨잖아요. 전국 각지에서 오시거든요. 거의 한 40% 정도 비율로 건물을 지방에 갖고 계세요. 그분들 오셔갖고 하시는 말씀이 빨리 지방 팔고서 강남 사고 싶어요. 왜 그러세요? 물어봤더니 너무 안 오른대요. 개인 소득도 있잖아요. 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데 건물에서 월세를 받아도 어차피 반을 세금을 내니까 그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강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디벨롭을 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 10억, 20억, 30억 이렇게 시세 차익이 남는다 그러면 지방 같은 경우는 그게 폭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강남에서의 1년과 지방에서의 1년 똑같은 1년이 지났는데 여기에 오름폭과 여기에 오름폭이 너무 적다는 거죠. 옛날에 내가 지방에 샀을 때 그때 당시에 나도 강남은 추천은 받아봤었는데 왜 거기를 안 샀을까 이러면서 후회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2020년도에 지방의 물건을 사셨는데 강남의 금액이 또 오름폭이 훨씬 크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있으시다라고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20년도에 저희는 15억을 가지고 강남에 31억 5천짜리를 사서 15억 공사를 해서 원가가 거의 한 50억 가까이 됐었거든요. 얘를 81억에 팔았어요. 시세 차익 31억. 예를 들어 지방에 15억 가지고 50억짜리 건물 큰 거를 샀어. 근데 이게 지금 얼마 안 올랐다는 거야. 반면에 월세는 많이 나와. 근데 반세금을 나고 나니까 지금 시간이 4년 지나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저는 몇십억을 벌었고 여기서 임대소득 어쨌든 세금 내고 돈 벌긴 벌었지만 같은 시간에 똑같은 돈을 들였을 때 결과치 값이 너무 다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예 안 오르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게 올라가는 폭이
다르다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도 올라가는 폭은 적더라도 그래도 안정적으로 꾸준히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너무 좋죠. 사실 지방에도 가보면은 예를 들어서 대단지 아파트 앞에 있는 상가 건물 좋잖아요. 항아리 상권이라 그러잖아요. 대단지 우리가. 아파트 앞에는 무조건 아이들이 있고 맞아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학원이 있고 맞아요. 그다음 학원, 미용실, 병원이 있고 병원, 그렇죠. 어느 정도 배우 수요만 받쳐진다면은 상가 건물은 괜찮다. 그리고 그런 건물들은 노후가 되더라도 잘 입지 그게 받쳐지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망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지방에서 위험한 게 있어요. 역 앞에 시내 이런 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그 몇 달 전에 전주를 갔다 왔습니다. 아시는 분이 이게 초대를 해주셔서 갔다 왔는데 옛날에는 그 역 앞에 혹은 이제 시내를 갔을 때 그 시내가 엄청나게 번화했었어요. 정말 거기는 권리금도 엄청 비싸고 장사도 잘 되고 그랬던 곳인데 저희 같은 청년들이 이제 거기서 성인이 되니까 서울로 이제 일하러 다 올라오잖아요. 여기가 이제 썰렁해진 거예요. 옛날에 그 명성 화려한 그랬던 곳이 지금 텅텅 비어있고 또 상권은 또 이동하니까 또 유행하는 상권으로 또 바뀔 수 있다 보니까 저희 수원도 그렇거든요. 제 학창 시절 때 최고가 이제 남문이었어요. 수원 남문. 지금은 죽었습니다. 남문하고 이제 북문, 수원역 이렇게 있는데 수원역은 지금도 건재해요. 진짜 그 남문하고 북문이 죽은 걸 보면서 거기가 어마어마했었거든요. 뭐 수원이 지방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된다. 유행 타는 그런 상권이 있는 곳들. 압구정 로데오도 그랬잖아요. 한창 잘 나가다가 진짜 한번 폭삭 망해서 몇 년 동안 망했잖아요. 겨우겨우 해가지고 살려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리고 압구정 로데오는 전 특수하다 생각해. 강남이니까 이런 게 지금 이제 가능하다고 보지. 사실 우리 뭐 이태원이나 이런 뭐 용산 가보면은 무슨 길 이런 데 있잖아요. 한번 무너져갖고 못 사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유행 타는 지역들 이거는 뭐 서울 전 지역도 조심해야 되고 지방도 조심해야 되고 그거는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또 건물을 삼에 있어서 우리한테는 또 수익률 또한 중요한 거잖아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평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뭐 5% 정도에서 진짜 많으면 뭐 한 6%, 7%도 있는 걸로 저는 저희 인트라넷에 보면은 그렇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방 건물 매입하신다고 하면 수익률 투자를 했을 때는 그래도 5% 정도는 나와야 그래도 메리트 있지 않을까. 저는 한 6%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시세 차익 오름폭이 좀 적으면은 그에 맞게 진짜 수익률이 그만큼 많이 받쳐줘야 된다 생각하고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혹은 옆으로 더 가면 갈수록 수익률은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심권으로 이제 들어올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지방 투자한다 그러면 최소 뭐 한 6%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현재 지금 강남은 어떻게 잡혀 있나요? 강남은 일반적인 것들이 뭐 한 2%대가 이제 허다하죠. 1%대도 많고요. 대표님들은 최근에 디벨롭다고 엑시까지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의 세팅을 해서 매각을 하셨었나요? 강남은 3%입니다. 강남은 3%. 3%에서 3.5 사이에 저희가 세팅을 하고 이제 매각을 했죠. 아까 근데 2%가 평균이라고 했잖아요. 평균인데 신축 건물이잖아요. 신축 건물. 우리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아파트도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논현동 경복 아파트 재건축한 아크로힐스가 있잖아요. 아크로힐스 지금 입주한 지 좀 꽤 됐잖아요. 반면에 요즘 이제 새로 첫 입주하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가격이 똑같아요? 다르죠. 새로 지어진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첫 입주 아파트, 첫 입주하는 건물 프리미엄이 있는 겁니다. 새로 지었으면은 첫 입주고 제일 요즘 유행으로 지은 거기 때문에 새 아파트하고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 지었을 때는 3% 정도는 맞춰야 된다. 3%를 못 맞출 거면은 새로 지으면 안 된다. 왜냐면 이걸 매입하시는 분도 3% 수익률은 나와야 그 다음에 매각할 때 또 그게 맞춰진다고 그게 이제 생각을 2%대로 했거든요. 매각이 되는 거죠. 2% 중반대로 이제 매각이 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다음 매수자도 어느 정도 뭐 구간이 있어요. 이걸 사기 때문에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3%는 맞춰놔야 매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2%대 나와 있는 거는 처음에 그 물건들도 한 3%대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2%대로 좀 바뀐 건가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부지를 똑같은 땅을 100억에 살 수 있다면은 그때 당시에 50억이면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액의 그 월세가 딱 3%였던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예를 들어 100억까지 올라왔어. 그러면 얘 수익률은 당연하게 뭐 1.9 이렇게 떨어졌을 거고 집가 상승에 의해서 얘는 100억이 됐을 거고 이렇게 안 맞는 이제 지금 형국이 된 거죠. 근데 요새 짓는 것들은 어쨌든 새로 이제 올라왔고 임대료도 이렇게 세팅이 됐고 얘도 시간이 지나면 얘는 그대로 있고 얘는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얘도 뭐 수익률이 2%대가 떨어지겠죠. 되는 거죠. 네.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지방에서 프라자 건물 같은 거 말고 디벨롭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본인 목적에 의해서 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카페를 되게 막 이색적으로 뭐 땅 막 한 500평 이렇게 사가지고 진짜 뭐 멋있게 막 이렇게 짓는 분들 계시고 혹은 음식점 지방 가면 약간 그런 음식점들 되게 많잖아요. 혹은 이제 뭐 풀빌라를 지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펜션 지시는 분들도 또는 계시고 뭐 공장이나 이런 사업으로 맞아요. 좀 크게 사용하려고 새로 지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뭐 새로 아파트가 뭐 3,000세대가 일대에 분양을 해가지고 여기 새로 지어져. 근데 그 앞에 땅들이 상업지로 막 나온단 말이죠. 이런 것들 매입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10층짜리 프라자 올려. 그렇게 해갖고 하는 것도 괜찮고 하죠. 근데 이게 임대만 맞출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하셔야 되고 이게 확신이 없으면 사실 실사용자 아니면은 큰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방에 갔을 때
저 신축이야. 근데 다 비어 있어. 임차가 맞춰질까 이렇게 걱정되는 물건들 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주변 배후 세대를 봐야 되는 네. 거죠. 강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업무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지방 같은 데 갔는데 비어 있어. 근데 새 거야. 좋아. 근데 주변 봤는데 일단 사는 사람도 없고 회사들도 없어. 그럼 진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회사가 있으면 지방이라도 어쨌든 먹자가 이제 형성이 될 거고 상업시설들이 막 이제 들어올 거고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앞에 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상가가 들어오는데 그런 게 애매하다. 어설프다. 그러면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지방이 빠져나오기가 더 힘들어요. 오늘은 지방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지방행 투자라고 해갖고 모두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방금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거 잘 찾아가지고 하면은 지방에서도 좋은 알짜 매물이 나올 겁니다. 그런 건물 같은 경우는 목적에 맞게 잘 매입하신다고 하면은 꼭 내 세대뿐만이 아니고 내 뭐 자식들 세대까지 이렇게 물려줄 수 있는 알짜 건물을 이렇게 매입하실 수 있는 거죠. 저희 구독자님들도 목적과 기간에 맞게 이제 세팅을 하시고 성공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